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엄마의 자존감 공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프닝 멘트 하면서 그 루샤님이 처음에 딱 멘트 하실 때 네. 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이거 할 때 네. 되게 반가워요. 그냥 느낌이. 저는 꼭 이 부분 앞으로 딱 떼서 꼭 다 듣고 시작합니다. 네. 요 꿈이 있는 여자를 네. 하는 요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 1편에서도 우리 아들 얘기를 했는데 골수팬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독감이 있대요. 되게 재밌다고. 루샤님의 목소리가 어. 밝고 네. 그 다음에 꿈이라고 안 하시고요. 꿈이 발음이 되게 예쁘세요. 내가 역시 귀여운 탓인가요? 맞습니다. 아니 20대? 네. 아니 어떤 분은 제 목소리가 너무 제 나이에 비해 너무 애띄어가지고 목소리를 좀 중저음으로 하면 강의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중저음, 약간 경험도 있을 것 같고 신뢰감이 더 높다는 그래요? 그 피드백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루샤님 목소리가 밝아서 너무 좋은데요. 네, 자신의 장점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갑자기 제 목소리를 중점으로 하려니 저는 되게 계속 감기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장점으로 그냥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 자신감이 없었다면 팟캐스트를 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이 다시 나온다는 것이 되게 제가 어떤 요새 리턴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막 그 되게 20세의 나이에 그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뭐 수석 졸업을 했지만 그리고 되게 큰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까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딱 결혼으로 모든 일을 다 접어버리는. 그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혼과 아이를 보는 것이 자기 인생에 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저 그냥 아줌마예요 라고 본인 소개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엄마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본인이 학창시절을 막 공부 좀 했고 막 회사에서도 내가 정말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에 막 그 본인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던 분들도 집에 오래 있다 보면은 난 그저 집안일하고 아이 돌보는 그냥 아줌마예요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열정은 없다. 이제 많이 복잡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내가 다시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또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매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열받는 연습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열정적인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다들 생활 속에서 1도씩 온도를 높여와서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내가 열받지 않으면 절대 결국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이 열받는다는 얘기를 막 네. 화났을 때 우리 열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들었었는데 온도 높이는 열이 받는 표현을 열을 받아야 된다. 재밌게 라임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 코나님은 어떨 때 이거 심장도 막 뛰면서 이거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그 열정이 생겼던 시기가 언제였나요? 저는 뭔가에 호기심이 딱 생기면 네. 그때부터 열정이 발동돼요. 저 호기심이 딱 생기면서 저게 궁금한데? 그러면서 막 파고 들어가요. 네. 호기심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파다가 이거 좀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요. 팟캐스트처럼. 그렇죠.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진짜 갑자기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도전을 했고요. 우리는 네. 도전하고 1화, 2화, 3화 이렇게 갈수록 저희 실력이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그냥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 아이들
그 둘째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둘째 계약을 했죠. 네. 정말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도 엄마들도 약간은 좀 불안한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친한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새로운 담임 선생님 너무 무서우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코나님은 그때 새학기 무서운 이 증후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새학년 새학기에 시작하는 게 책을 싸는 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문을 이름을 꼭 한문으로 쓸 한자로? 한자로 써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한자로 열심히 이름을 써가지고 그 책에다가 딱 붙이고 아. 이름표 만들어서 붙이고 책을 열심히 우리 그때 비닐로 샀거든요. 네네. 잘 보이게. 그거로 싸는 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새로운 공간에 가면은 네. 낯설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하고 잘 못 친해져요. 네. 오래 사귄 친구하고는 되게 깊이 들어가는데 낯선 곳에 가면은 일단 긴장하시는군요. 긴장하고 그 낯설음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좀 약간 낯을 가리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인정해 버렸나? 절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 반에 갔을 때 나하고 어떤 애가 같은 반이 되었나. 그거 둘러보고.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낯설지 않게 네. 이 시간을 모면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사 옮길 때도 그랬어요. 회사를 딱 옮기기 전에 불안함이 와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그 만남. 그 어색함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근데 막상 하루 이틀 다니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나고 적응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들 그런 불안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봤죠. 저는 성적표 나오는 날 성적보다 궁금한 게 누구랑 같은 반 됐니를 되게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하는 말이 되게 자존감 높은 말을 딱 하더라고요. 친구는 괜찮아. 이제 벌써 6학년인데 누구든 같은 반 됐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야.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친구는 사귀면 되고 근데 너무 무서운 선생님이 걸리면 힘들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너무 무섭은 건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따뜻함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항상 긴장하고 조금 내성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선생님 한 분을 되게 잘 만나면서 성격이 굉장히 쾌활해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근데 저도 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되게 조용하고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되게 그 반에서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조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냥 작고 조그만 저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해봐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는 덕분에 제가 굉장히 뭔가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새학년 새학기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학년, 새 책, 새 노트, 새 연필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이제부터 내가 올해는 좀 뭔가 열심히 하는 아이가 되어볼래. 엄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네. 결국 한 학기가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목표한 거에 따라서 약간 한 뼘 성장해 있다는 거죠. 계획된 일정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도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접어두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이번 해는 내가 아이만 바라보지 않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네, 너무 괜찮죠? 아이와 같이 네. 새학기를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엄마도 이제 엄마 나이로 51세시면 5학년 1반 그렇게 이 책에서 그냥 계획만 있어도 사람은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거죠. 2018년도 나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볼래? 그러면 그 2018년도 연말쯤에는 뭔가 하나쯤은 이룬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요새는 또 평생학습 이런 쪽들이 또 네.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강좌도 많고요. 많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계속 들어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각 구청들에서도 예. 학부모들 강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시면 아이들 학교 가 있는 시간 동안 예.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강연이나 강의들이 많이 맞아요. 있을 것 주부 같아요. 대상 강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 학교 간 시간을 이용한 평일 오전. 네. 맞아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275페이지 이번에는 보라색 글씨로 제가 한번 밑줄 짰고 봤는데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평범하게 아이 키우고 잘 살다가 뒤늦게 자신이 꿈을 키우는 여자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생계가 아닌 꿈으로 시작하는 여자들은 자기 안의 에너지를 100%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연습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급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장 절박한 상처에서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고 있던 120%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꺼낸다. 이거 읽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저는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우리 팟캐스트의 시작. 아, 우린 절박한 상처가 있었죠. 그렇죠. 비슷한 공감 상처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팟캐스터가 되는 게 꿈이야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 전에 직장 생활도 했고 우리의 커리어가 있는데 갑자기 끊긴 그 커리어 때문에 약간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처가 있는 엄마이자 여자인 분들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공감 방송을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사실 100% 있었다면 그 절박한 상처가 우리를 120%까지 끌어올려준 것 같아요. 오, 맞네요. 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탄탄한 배경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후원도 없었고 처음에는 네. 응원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냥 우리 둘이 시작한 거예요. 정말 허허벌판에서 저희 둘이 응원했잖아요. 그죠? 서로 할 수 있다는 걸 사실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코나님이 루시안님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냥 갑자기 그냥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준비가 많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되게 절박했구나 해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잖아요. 이 팟캐스터라는 삶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매일매일 새로워요. 그 1화 들어보셨나요? 저 가끔 들어보는데 왜냐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그 오프닝 멘트 하나조차도 굉장히 슬로우하게 했던 그리고 그 원래 자연스럽게 말 빨리 하면 혹시 듣는 분들이 부담될까봐 아주 일부러 천천히 말한 그 테이프 늘어진 목소리가 지금은 되게 어색하지만 점점 우리가 유능해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30화 넘게 하다 네. 보니까 매일매일 무슨 얘기를 들려드릴까? 어떤 분들과 만날까?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멘트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못 느끼는데 다른 분들이 그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이 피드백 주시는 것 중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라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게 다른 분들한테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네. 저희가 굉장히 편안하게 방송을 하려고 많이 네. 서로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조차 몰랐던 나도 내가 과연 했던 능력들을 한번 멋지게 꺼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5년 후 10년 후에는 사실은 좀 무능했다고 생각했던 내 고생담이 나중에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 이런 응원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워킹맘에게 오히려 반대의 말이긴 해요. 우리가 맨날 나오시는 분들께 응원드립니다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워킹맘에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있어야 다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 사연 한번 쿠나님 읽어주시겠어요? 20년 차 워킹맘. 고생 끝에
최초 여성 임원까지 되신 분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막상 회사를 그만두려니 고민이 많아서 상담을 의뢰했다고 해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이건 포기가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길게 보면 엄마 노릇 역시 한 인간의 성장이고 꿈이다. 물론 일터에서의 커리어는 단절될 수 있지만 인생은 어떤 현장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장소와 환경의 차이일 뿐 삶을 끌고 가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은 집이건 일터건 멈춰서는 안 된다. 우와. 구구절절. 네. 아니 그냥 뼛속까지 눈물이 막 흘렀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그러니까 뭐 20년 차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부분에선 제가 굉장히 많이 어느 자리에 딱 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실패자 같다. 제가 남편하고 그때 눈을 마주 보면서 남편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제 그동안 고생 많았고 엄마의 역할도 하면서 회사에서의 그 과장 역할도 하면서 고생 많았다고 남편은 파티를 자꾸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 기분으로는 파티를 할 수가 없다. 지금 파티할 기분 아니다. 저는 굉장히 그때 남편하고 많이 좀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공격하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을 자꾸 공격했어요. 넌 내 마음을 알까?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은 또 가장이라는 무게가 있지만 저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여자로서의 그 꿈을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생 직업인으로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남편한테 나는 실패자 같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결국 하나의 문이 닫혀야만 다른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 3년 쉬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 좌절하지 말고 한번 새로운 일을 모색해 보라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다 해도 이전과는 다른 열정과 에너지로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바깥일에서 겪는 그 짜릿한 성취의 쾌감은 없더라도 그 늘 허전했던 마음, 배고팠던 석을 든든히 채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되게 많이 허무하고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하는 허무함과 막 공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저 그때도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했었지만 그게 내가 매일매일 어딘가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일로 성취감을 느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도 키우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도 되게 뿌듯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그 루시아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실패자 그다음에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요 문구를 보니까 요거를 조금 의식만 전환을 하면 이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쵸.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또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회사를 그만뒀을 때는 뭘 했냐면 이거는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계신가?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배우러 다녔어요.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 몇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인간으로서 성장. 공부하던 시간들. 네, 공부하던 시간들이.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허무하고 존재감도 없고 나는 이제 뭘 하지라고 되게 우왕좌왕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쌓여 있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그때 블로그도 열심히 써가지고 검색도 잘 되는 블로그가 됐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도 계속 썼고. 그래서 지금은 페북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 뭔가를 많이 읽어놓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 문구를 그때 만났으면 그런 그 남편이 해주는 파티도 즐기고 맞아요. 너무 나 이제 아쉽다. 자유인이야. 이제 그 나인식스에서 벗어난 훌륭한 노예에서 벗어날 시간이 왔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저를 위로한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느끼니까 이제는 그때 그 시간들, 그 기회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그 정리력 100일 프로젝트를 했을 때 네. 남편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천천히 하지 왜 그걸 100일 동안 지키려고 하고 어떤 프로젝트식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 그냥 그 릴렉스 해라. 그때 제가 또 남편한테 쓰던 얘기가 있었어요. 난 지금 우울증을 극복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뭐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다시 깊은 우울, 그러니까 아까 그 사춘기 때 지하로 들어가듯 내 감정이 바닥을 칠 것 같아서 뭐라도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방법이 그거였는데 남들도 기쁠 수 있는 방법. 나만 만약에 술을 진탕 마시고 내 스트레스를 푼다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어떤 그 깔끔함에서 오는 치유. 그럼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닦아냄으로써 수행하는 느낌 하고 또 하고 반복되면서 성장하는 느낌. 그래서 정리 그걸 또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 그것도 내가 찾아서 강의를 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내가 만들어냈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우울감이라는 거는 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요. 저도 네.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오랫동안 며칠 동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와 있어요.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조용히 우리 스타일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있지 못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라도 가요. 그냥 도서관까지 가는 그 걷는 시간, 네. 그다음에 거기 가서 책을 보는 시간. 요즘은 또 그림책 보는 재미에 빠져서 아이들 그림책 뭐가 있지? 그래서 그 한 파트에 앉아서 쭉 꺼내서 보면요. 훌륭한 그림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책과 스토리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해주신 또 코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러다가 혹시나 이제 일하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할 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한테 많이 이렇게 그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뭐냐면 나는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오는 걸 봤어요. 요새 지금 또 대란이래요, 대란.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는. 이제 학교에서는 그 방과 후 돌봄이 너무 적게 인원을 뽑고 그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가장 힘든 게 정말 눈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가.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네요. 한쪽에서는 이제 아이가 줄어들어서 이제 뭐 선생님들도 사라질 거고 학교도 줄어든다고 하지만 또 지금 이 과도기 지금 아직은 아이들도 많고 한데 일하는 엄마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초등학교 1시면 끝나는데 그 뒤에 시간들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들이 엄마들을 결국은 집으로 원할 때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정말 안타깝고 포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 선택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의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회사에 있건 집에 있는 엄마로 살아가는 당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미 겪은 우리가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쿠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그 자기와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잘 인식이 안 되거나 그 늪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좀 약간 관점이나 의식을 바꿔서 이거는 조금 또 다른 기회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기회다. 그다음에 그동안 아이와 함께 못했던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SNS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로 블로그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이와 그 엄마표 놀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매일 보면은 되게 신기한 놀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주변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분이 진정한 메이커구나. 아이와 함께 그래서 아이의 창의력도 키워주고 그래서 그렇게 블로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아이 키우면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글쓰기 공부하셔가지고 책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주변에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만 애도하시고 슬픔의 기간을 조금만 애도하시고 그 기간을 벗어나서 네. 주변에 널려 있는 내가 배워야 될 것들, 공부해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을 찾아보시고 가진 거에 감사하는 거 있죠. 지족한다고 하는데 내가 뭘 갖고 있는지 그 가진 거에 감사를 하다 보면 그 아이와 같이 성장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지혜롭게 이겨내서 새로운 직업을 창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앞으로 정말 필요한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엄마다 외자다 청취자분들은 이런 걸 기회로 삼으셔서 한 단계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성장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왜냐면 저한테도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 한 번은 제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을 때 공부를 하면 뭐하나 이런 마음까지도 든 적이 있어요. 이거 공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공부는 했지만 기회는 없는 경우를 먼저 미리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군가가 또 세바시 강연을 들으면서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강연을 막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듣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새해 목표 적으시고 버킷리스트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 이 팟캐스터도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2년 전 소원인데 2년 후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시구나. 제가 어저께 네. 유튜브를 보면서 행복의 힘이라는 책을 봤어요. 네.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지으신 건데 네. 이 표지가 빨간색 꽃이 피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어머. 행복이 피어나는 느낌이네요. 아주 정열적으로. 요거 부제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꽃 피어라예요. 꽃 피어라. 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일하다가 돌아와야 할 때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지금 딱 존재 얘기를 했으니까 네.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얘기가 딱 떠오르는데 존재란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존재를 정의한 문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것은 없다. 하늘과 땅이 처음에 열렸을 때 말은 없었다. 만물이 생기면서 말이 생겼다. 인간이 인생의 내면을 무심하게 바라보든 인생의 표면을 열심히 바라보든 그 겉과 속은 같은 것이며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다. 겉과 속의 이름이 필요하다면 신비라 부르자. 신비하고 신비한 속에서 존재가 열린다. 이 말이 딱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지 뭐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이든 그냥 우리는 엄마라는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문구 중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하신 문구가 있어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정말 지금 목이 메이고 제가 오늘 코나님이 말씀하신 이 카드 문구에서 저도 함께 봤는데 우리가 이 팟캐스트 만나서 한껏 얘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는 그 행복감이 되게 충만하고 그 느낌을 맞아요. 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신 이 문구가 우리가 헤어질 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주문을 걸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해서 올릴 때 해시태그를 행복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올렸거든요. 행복을 주는 행복한 코나님. 감사합니다. 코나님은 그런 사람이네요. 루샤님은 더 그러신 분이에요. 네, 듣는 분들도 인정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시는 거 아니야? 지들끼리 아주 그냥. 쿵짝이 잘 맞는다. 네. 자, 오늘 그 김미경 강사님의 엄마의 자존감 공부를 그 루샤님이 리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엄마의 존재로서의 우리의 위치, 그다음에 있는 자리에서 꽃 피워야 할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책을 읽고 나면 자존감이 빵빵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 모두 존재감, 자존감 높아지시면서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마무리를 할 쯤엔 모두 다 행복감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